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쏠 수 있어 말풍선을 넣어줘. 말풍선을 못 쏘겠어로 바꿔줘. 포토샵을 할 줄 모르는데 자료에 필요한 이미지를 빨리 넣어야 될 때, 그리고 포토샵을 할 줄 알아도 빠르게 쳐내면 되는 일에 공을 들이기 너무너무 귀찮을 때가 많죠. 오늘은 이미지를 대충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I 사용 경험, 포토샵 경험 없어도 됩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 이어 오픈 AI가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둘 다 어려운 프롬프트 없이 대화하듯이 구어체로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말로 하는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최대한 다양한 사용 예시와 두 툴의 기능 차이를 보여드릴 테니 꼭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퇴근 시간을 사수하세요. 최근 며칠 동안 카톡 프사가 이렇게 바뀐 사람이 최소 두세 명은 있지 않았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지브리 스타일로 도배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챗 GPT에서 이미지 편집 기능을 공개하면서 실사 사진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게 바이럴이 엄청 됐습니다. 심지어 만원씩 받고 만들어주는 사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브리 그리고 픽사 스타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논쟁이 굉장히 많죠. 누구는 저작권 침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스타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먼저 챗 GPT로 들어와서 모델을 4O 모델로 선택해주세요. 프로 플랜을 구독해야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하고 정말 간단하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죠. 여기서 이미지를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원하는 대로 말하듯이 프롬프트를 쓰면 돼요. 저는 타짜의 대사인 쏠 수 있어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풍선을 넣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생성해주죠. 다음 또 수정하고 싶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못 쏘겠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쉽죠? 이제 구글 제미나이로 똑같이 생성해볼게요. AI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이미지를 넣어주고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죠? 지브리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브리는 아닌 것 같죠? 말풍선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솔수 있어로 나오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챗 GPT는 총을 쏘다라는 단어에서 추론한 듯 총에 불꽃이 튀는 이펙트까지 추가해줬어요. 다음으로 귀여운 장난감 패키지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메시 액션 피규어를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90년대 액션 피규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자세하게 어떤 구성품이 있으면 좋겠는지 등을 적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월드컵 모두 생성해줬네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모든 프롬프트는 제가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미나이로 와서 똑같은 인풋으로 생성을 해보면 생각보다는 잘 나왔는데 조금 날것의 이미지처럼 보이죠? 비교해보면 글씨는 둘 다 잘 생성했지만 제미나이는 축구장 배경의 카드보드지를 못 알아듣고 축구장 위에 놓아버렸네요. 그리고 월드컵도 두 개를 생성하는 등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여자 뒷모습 이미지와 펜 이미지를 넣고 이 여자가 이 펜으로 머리를 틀어 올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광고 카피까지 넣어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이미지를 합쳐서 빅펜으로 머리를 틀어 올린 이미지와 간단한 카피 그리고 로고까지 넣어주죠. 이거는 진짜 광고 기획안에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글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뭔가 만들어는 줬는데 레퍼런스 이미지를 준 의도와는 많이 벗어났죠. 커피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기획안으로 쓰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포켓몬 카드 같은 트레이드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갖고 와서 이 강아지로 이름과 기술, 속성 등의 특징이 담긴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펄 머핀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꼬리 흔들기 같은 기술 이름도 지어줬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거를 구글에 해보면 굉장히 인터넷 밈 재질의 이미지가 나왔네요. 일단 챗 GPT는 한글로 프롬프트를 넣어도 이미지 텍스트는 영어로 뽑아주는데 제미나이는 한글로 넣으면 한글 정보를 뽑아주면서 완벽하지 않게 뽑아주네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다음으로는 막 그린 스케치도
고퀄리티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려고 제가 마우스로 대충 그리고 글씨도 마우스로 썼어요. 스키드 마크와 연기, 그리고 레이싱 트랙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에는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이미지에 보이는 설명대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되긴 했지만 요청사항을 거의 반영해줬어요. 차선은 좀 손을 보긴 해야겠네요. 구글 스튜디오에도 요청하면 요소들은 나름 넣어줬는데 라이팅도 제각각이고 포토샵을 처음 하는 사람이 합성한 듯한 느낌이 나네요. 이제 제품 스튜디오 촬영 컷 하나만 주고 광고 이미지로 만들어 보라고 해볼게요. 기다리면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16분만 쉬고 하라네요. 샘 알트만이 안 그래도 GPU가 살살 녹고 있다고 이미지 좀 작작 만들라고 했던데 내가 돈 내고 쓰는데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아무튼 기다렸다가 다시 요청해보면 제품 각도까지 변경해주면서 스포티하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더 스포티했으면 좋겠고 로고도 있으면 좋겠네요. 로고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네요. 챗 GPT도 역시 원하는 바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반영을 더 잘해줍니다. 대충 저처럼 이렇게 스포티하게 바꿔줘 하면은 조금 약하네요. 이제 점점 기대감이 떨어져가는 구글에다가도 해보면은 이건 좀 역대급으로 성의가 없긴 하네요.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이미지에 텍스트를 엄청 많이 요구해도 꽤 정확하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메뉴판을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컨셉과 함께 정확한 텍스트를 알려주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요청한 스타일과 심지어 메뉴명까지 센스 있게 지어줬어요. 그래도 나름 비교 컨텐츠니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재미나이. 네, 역시 한글로 넣었다고 한글 정보가 나오네요. 이거는 뭐 영어로 넣으면 그나마 괜찮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또 비슷한 거로 레시피 북을 만들어 볼게요. 메뉴 이름과 들어가야 될 재료와 과정을 상세하게 적으면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선만 조금 수정하면 바로 쓸 수 있겠네요. 물에 넣어보면 실사가 아닌 일러스트로 나오고 교과서에 나올 법한 디자인으로 뽑아졌네요. 마지막으로는 3D 아이콘을 만들어 볼게요. 상세한 스타일 설명과 함께 선글라스 아이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귀여운 3D 스타일 아이콘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이 스타일로 달력을 뽑아달라고 하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피사체를 바꿔주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도 해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뭐 나름 귀엽게 나오네요. 얘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피사체를 바꾸는 건 잘 해줍니다. 오늘 챗GPT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각각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성능 차이가 났죠. 물론 구글은 무료고 챗GPT는 유료 인정, 그리고 속도 차이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 격차면 돈을 내고라도 챗GPT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툴을 쓰면서 느낀 게 미드저니와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이 두 툴은 이미지를 편집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미드저니만큼의 감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챗 GPT에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워크플로우가 가장 이상적일 듯 합니다. 저는 AI도 결과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가 중요한 큰 프로젝트는 워크플로우를 세심하게 짜서 AI가 꼭 필요한 곳에만 넣어야 하죠. 하지만 빠르게 뽑아내야 하는 SNS 마케팅 컨텐츠,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공유되는 기획안이나 PPT에 들어갈 이미지 등은 퀄리티가 조금 낮아도 AI로 효율화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기능들도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로 쓰기엔 당연히 부족하죠. 하지만 포토샵을 아예 못하는 분들이나 포토샵을 하더라도 여기에 포토샵까지 켜서 시간을 쓰기는 싫은데 하는 일들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잡무를 빨리빨리 쳐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로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퇴근 시간도 사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효율적인 AI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